예, 오늘은 바람도 없고요. 지금 탁 트인 태평양 아닙니까? 태평양. 이 영일만. 한번 시원하게 우선 그냥 가슴 탁 트게 구경부터 한번 하시고요. 왼쪽에 지금 이제 포항에 옛날에 이 조그만 어촌이 이 송도 해수욕장이거든요. 모래사장만 있던 허벌판 포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우리 강기혁 PD가 지금 오른쪽으로 좀 턴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저 멀리 무역선들 보이고요. 아마 무연탄도 실어 오고 기름도 실어 왔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말 대단한 포항제철 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포스코의 정말 참 주인공, 그럼 포스코의 빛나는 별 박태준 회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를 하고 이 포항제철 얘기는 이제 한 3번으로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박태준 회장은 사실은 이 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과 울산 사이에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낭리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임낭이라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렇지만 굉장히 가난한 그냥 어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본 동경 옆에 있는 아따미에 가서 근로자를 했는데, 그러다가 먹고는 살만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와서 부인하고 아들을 이렇게 데려갔죠. 일본 아따미로.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일본 온천으로 유명한 아따미에서 소학교를 나오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와세다 대학의 기계공학부 2학년을 이제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서 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조선경비학교로 가서 거기 선생으로 박정희를 만났던 거죠. 그 이후에 세월이 좀 흘러서 6.25 전쟁이 있고 뭐 4.19를 거쳐서 이리 있다가 장면 정권이 어떤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결국 5.16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됐죠. 5.16 군사혁명이 그죠. 그때도 박정희가 일부러 그 혁명 명단에 박태준은 혁명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박태준이 왜 나를 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혁명 동지들이 다 실패하면 혁명은 죽는 건데, 죽고 나면은 태준이 네가 우리들 가족이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라도 챙겨야지, 가족들이라도 좀 위로해 주고, 그래서 혁명에서 뺐죠. 그리고서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때 아마 현역 육군 대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바로 대한중석 사장을 맡습니다. 그때 대한중석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그 제1번이었죠. 대한중석이 수출 1번이었는데 적자였습니다. 근데 1년 해보니까 흑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역시 박태준이가 대단하구나 해서 여기 이제 영일만, 이 황량한 모래사장에서 같이 와서 태준이 네가 박 사장이 이 제철소를 여기다 짓자. 철이 근대화 산업화에서는 쌀이다. 제철소를 짓자. 우리가 지금 이 제철 산업이 있어야 돼. 이제 경공업은 옷을 만들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발을 만들고, 경공업은 조금씩 돼 가지고 그 고속도로도 이제 68년부터 해서 70년에 이제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도 시작하고 하는데, 제철소가 있어야 중화학공업,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 빌딩도 만들고, 아니면 그것도 쇠도 우리도 다 수입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철을 만드는 공장은 인천에 하나 조그마한 데하고 삼화제철이라고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게 건설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태준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황량한 이 모래사장에서 제철소를 짓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회사가 생긴 건 한 68년도인데요 68년 69년도에 돈이 있어야 이게 제철소를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에 3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포항제철을 짓는데, 포항제철 이 전부 단지로 다 따지면 여의도에 한 4배 크기인데 고속도로 짓는 거에 한 3배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T사라고 미국,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회사가 하도 대한민국에서 제철소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한번 만들어 볼게 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안 됐습니다. 68년 정도에. 왜냐? 세계은행 IBRD나 이런 데서도, 아니 캄보디아나 미얀마,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나라가, 소득이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 제철소를 짓냐? 제철소란 거는 인구도 한 1억 되고 국민소득도 최하 그래도 한 3,000불은 돼야지 제철소를 짓는다고 말이라도 해보지. 당신 같은 나라에 어떻게 제철소를 지어? 그래가지고 그게 깨졌습니다. 68년, 69년에.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박태준이 일본에 가서 우리가 그 일본 놈들 그것 때문에 36년간 산 대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은 농업하고 수산업에만 쓰게 돼 있었거든요. 농업하고 수산업에만 쓰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공업을 일으키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박태준이 나서가지고 일본의 중학교, 초등학교, 뭐 그 대학까지 다니는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일본 제철협회 회장, 그 다음에 그 야스오카라고 일본의 그 어떤 면에서 일본의 그 정치를 정신적 지주가 되는 야스오카 선생 주작양명학의 대가를 설득을 해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일본 제철이나 고베 고강 이런 데서 고베 제강 같은 데서 그거를 일본 오히려 관료들을 움직여서 그거를 전용하게 해줍니다. 이 제철소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 제철소를 짓는데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 기술, 경험도 없는 데다가 원료마저 없잖아요. 철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이걸 지은 겁니다. 73년도에 완공이 됐죠. 더 중요한 것은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은 너무나 도덕성에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85년, 88년 사이에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포항제철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른 회사들이 재벌들이 못 가져가게 국민주로 공모를 해서 박태준이가 그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회사는 국민들의 피값으로 만든 회사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민들이 사야 된다, 주식을. 해가지고 공모주 1호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배정된 1%,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500억, 1000억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사원들만 9%를 가지고 우리 사주국을 나눠줬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조국이나 그 다음에 추미애나 그 모든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이 비리들 보십시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착복하고 돈을 딴 데다 쓰고 그리고서 뻔뻔하고 정말 박태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뭐 그 일본 사람들 설득하고 했다고 그러면 박태준이가 친일파입니까? 박태준이를 친일파라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박정희의 남자 박태준,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뿐입니다.